자, 그러면 이번에는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또 두 번째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은 특징주 어떤 전공인가요?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. 이거 뭐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? 맞아요. 예. 자, 뭐 이 수소법이 네. 산자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라는 뭐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. 예. 자, 요거는 지금 현재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좀 전에부터 이렇게 추진해 오던 거죠. 정확히 얘기하면 네. 수소법이 아니라 수소법 개정안이에요. 근데 요게 내용은 그 청정 수소를 바탕으로 한 뭐 에너지, 신재생 에너지, 수소로 그러니까 그린 수소를 얘기하는 거죠. 예. 그린 수소를 바탕으로 한 뭐 그런 산업 육성 뭐 이런 내용인데, 자, 뭐 요거는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국회에선 통과가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. 네. 그리고 또 인수위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110대 뭐 국정과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. 보니까 180장이 넘더라고요. 너무 많아요. 예, 진짜로 너무 많은데, 일단 거기에 보게 되면 저 국정 중점 과제 중에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이런 문구가 딱 박혀 있어요, 거기에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이견이 없는,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견이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이 수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 물론 뭐 수소 연료 전지도 중요하고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, 이 탄소 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. 이 수소 같은 경우는 강철로 이걸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 2019년인가 그 한번 강릉에서 실험실에서 폭파 사건이 있었어요. 예. 수소 연구실에서. 그게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좀 침투성이 강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 철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막 움직여요. 그래서 이게 좀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, 그래서 이 수소를 저장하는 거는 탄소 섬유가 아니면 안 됩니다. 네. 근데 이 탄소 섬유는 전 세계 9개 회사만 만들 수 있어요. 뭐 그 중에 도레이가 독보적인 일이고요. 예. 그 다음에 뭐 우리 효성 첨단 소재는 저 끝 무렵에 있는데, 이 수소 저장하는 그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물성이 조금씩 틀린대요. 사용을 하려면. 네. 뭐 항공기에 쓰이는 거 틀리고, 또 뭐 저런데 저 수소 저장 용기에 쓰이는 게 틀리고. 근데 이 수소 저장 용기 같은 경우는 강도가 좀 강해야 돼요. 예. 자, 그거를 이 효성 첨단 소재에서 굉장히 잘합니다. 거의 뭐 물성이 강한 부분들은 도레이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잘해요. 기술력이 좋네요. 예,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이 탄소 섬유 쪽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효성 첨단 소재가 그 탄소 섬유를 만들 수 있는데요. 지금 이 탄소 섬유 캐파를 많이 지금 증설을 할 예정이에요. 내년 4월 달까지 전주 공장에다가 연산 뭐 한 2,500톤 정도, 그 정도를 추가해 갖고 총 9,000톤 정도를 생산 능력을 캐파를 확대할 예정이고요. 예. 그리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님이 2028년도까지 1조를 투자해서 오. 연산 24,000톤 가량의 이 탄소 섬유 공장을 완공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예. 그래서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수소를 저장하는 용기 뭐 그런 데도 쓰이지만, 다른 부분도 풍력이나 아니면 뭐 태양광 쪽 이런 쪽에도 다 이렇게 쓰이니까요. 두루두루 쓰이네요. 예, 그러니까 앞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상당히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. 또 한 가지 특수 섬유를 아라미드 섬유라는 걸 만드는데요. 예. 아라미드 섬유는 저 방탄복하고 뭐 하이바 같은 거, 네. 군용 하이바 같은 거, 예. 헬멧 같은 거 그런 거를 만드는 섬유인데요. 자, 이런 부분들도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 갖고 조금 뭐 국방비에 좀 많이 투자가 되다 보면, 네. 우리 앵커님 군대 다녀오셨죠? 다녀왔죠. 그때 철모 썼나요? 하이바 썼나요? 저는 쓸 일이 별로 없어서. 저 때는 고참들은 예. 저 아라미드 섬유로 만든 그렇습니까? 헬멧을 쓰고요. 쫄병들은 네. 철모를 쓰거든요. 근데 철모가 되게 무거워요. 예. 근데 그거를 이 아라미드 섬유로 만드는 건데, 그래서 이 방산 쪽이나 군용 쪽으로 이 아라미드 섬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. 예. 뭐 실적 부분들도 이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. 네. 자, 뭐 작년에 실적이 워낙 좋았었어요.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지금 한 1,000억 좀 넘게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. 예.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2조 2천억 정도입니다. 자, 그러면 뭐 곱하기 4만 하더라도 한 4천억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죠. 네. 작년에 이 영업이익이 한 4,300억 정도 나왔는데,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거랑 근접하는 수준이 되든가
아니면 뭐 그거보다 약간 못 미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신산업들 그러니까 탄소 섬유하고 아라미드 섬유 이쪽에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이 되게 되면 실적 부분들이 또 굉장히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네. 뭐 그러니까 지금 차트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드리면요. 자, 이거도 뭐 87만 원까지 갔다가 신나게 두들겨 맞고 거의 반토막이 더 났었어요. 그렇습니다. 반토막 더 났다가 네. 지금 조금 반등해갖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. 즉, 실적 부분들이 좋아지고 미래 성장성이 있다라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계속해서 매집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랑 같은 관점이에요. 네. 이 수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보시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특징주가 잡혔습니다. 효성 첨단 소재 오늘장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줬고 앞으로 꾸준히 매집해서 갖고 갈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네요. 자, 이 두 번째 특징주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.